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 중에서 잘 쓰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 좀 실패해서 팔아버리고 싶은 거 신발과 가방 종류만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명품에 입문하시려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사실 저는 명품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면 사는 거죠? 네.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셀러분이 이거 가방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고 보시라고 해서 봐서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 거거든요. 오픈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게 뭐예요? 어머 세상에. 제가 가방을 많이 샀을 때는 오픈런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리 이제 연락이 와요. 오늘 가방이 라지 사이즈 뭐가 들어왔다. 그럼 보통 바로 그 1시간, 2시간 내에 가서 구매를 하던지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이체를 해서 퀵으로 받던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 가방의 모델이 있으면 미리 이제 얘기를 해놔요, 셀러한테. 요새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소비 생활을 끊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여튼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잘 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제일 처음 산 샤넬 가방, 내돈내산, 물론 내 가방은 다 내돈내산이지만 클래식 제품은 이렇게 더스트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디움 사이즈고 블랙에 금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 램 스킨이 되게 부드러운 스킨인데 이것도 기스 가방이라서 약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램의 이 골드 조합이 되게 고급스러운 가장 끝판왕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방을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은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 부분을 살짝 묶어놨어요. 이거는 끈의 길이가 조금 애매하거든 사실 이 미디움 사이즈 클래식 백이.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예쁘잖아. 근데 이게 보통 그냥 길게 냅두면 골반 옆에 걸려요. 근데 나는 골반이 되게 커가지고 골반 옆에 이렇게 골반을 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 정도 기장으로 해서 딱 들 수 있게끔. 그 안에 보면은 부자재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얘가 제일 오래됐거든. 근데 보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 이거 너무 기스 많이 날 것 같고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걱정이 되는 데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통 이런 거 들고 갈 때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고 백화점 가서 들 때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갈 때나 뭐 보통 그런 때 들다 보니까 사실 손상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걸 들고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이킹을 간다거나 그럼 당연히 기스가 많이 나겠지. 생각보다 너무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얘가 뭐가 좋으냐면 그냥 올블랙 레깅스에 탑만 입고 얘를 딱 들어주고 선글라스 딱 끼면 겐지 좀 더 이렇게 블링블링해 보이는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미디움 클래식을 사고 나서 하나 샀으니까 이제 가방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방이 가죽과 컬러와 이 하드웨어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샀던 클래식이 똑같이 클래식 미디움인데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가 내가 봤을 때에는 사면 그냥 무조건 후회 안 하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체형에도 잘 맞고 솔직히 활용도가 제일 높아. 얘도 딱 보면은 지금 얘는 아까 보여줬던 애랑 완전히 다른 바로 옆에서 비교를 해서 보면은 가방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피부톤 자체가 골드 계열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골드를 더 잘 들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여름에는 살짝 얘한테 손이 가기도 해요. 강해요. 그 가죽 자체가 강하고 손상도 잘 안 가고 오돌도돌한 느낌. 실버로 되어 있고 얘는 지금 타이트하게 끈을 안쪽으로 밴딩이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눌리지도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샤넬 매장에서 보통 이 체인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얘는 거의 지금 컨디션이 방금 나온 신품과 동일한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진짜 많이 안 들었어요. 제가 또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가 한 개가 더 있어. 클래식 미디움은 거의 뭐 수집하다시피 했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은색으로 된 요 디자인인데요. 이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보면은 가장 사용감이 그나마 조금 느껴지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왜 많이 들었냐? 여름에 그냥 원피스나 드레스에 들기에 너무 시원한 조합이에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또 느낌을 많이 줘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클래식에 또 라지 사이즈도 가지고 있는데 으쌰! 이거는 진짜 약간
간지의 끝판왕. 바로 올 화이트의 금장.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일단 실물도 예쁜데 들었을 때 고급스러움의 그 끝판왕은 엄청납니다. 보통 제가 수트를 입거나 정장 같은 거를 입을 때도 좀 많이 들고요. 진짜 흰색에 금색 같이 있으면 되게 시원하면서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피부톤이랑도 되게 잘 맞아서 잘 들고, 이게 큰 가방이다 보니까 수납력도 좋아가지고 들고 다녔을 때 편의성도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 내가 샀을 때만 해도 거의 뭐 한 800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잘 드는 가방이 이것도 또 샤넬이네. 이게 샤넬 1900이라고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요. 이거 말고 다른 컬러도 있는데 정말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고 되게 볼드한 체인이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이런 가방인데, 컬러가 일단 아이보리라 가지고 나 오늘 나랑 손톱이 또 살짝이네. 피부톤하고 이런 거랑 되게 잘 맞아 떨어져요. 여름철에 꾸안꾸로 입고 하나 들어주면 좋은 가방. 근데 요새 좀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길이가 좀 애중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얘를 이렇게 들자니 조금 나이 들어 보여서 유행을 조금 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방 자체가 되게 예쁘고, 제일 좋은 건 얘가 가방이 너무 부드러워서 수납이 되게 잘 돼요. 특히 얘는 또 이제 가을 겨울에 옷 두꺼울 때 같이 매칭을 하면은 되게 예뻐서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1900은 완전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걔는 진짜 커요. 그런가 하면 제가 진짜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던 가방은 프라다 제품이에요. 짜잔, 이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많이 유행해서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들고 했던 가방 라인인데요. 포켓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끈이 하나 있고요. 또 체인으로 되어 있는 끈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거를 투웨이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이걸 안 써요. 여름에 그냥 맨몸에 들 때 솔직히 가죽도 덥고 다 가방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체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들 수 있고, 거의 여행 갔을 때는 이것만 든 것 같아 요즘.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바게트백 스타일 같은 이런 스타일이 다시 유행이 돌고 돌아서 내가 옛날에 그 가방들을 왜 버렸나 싶어. 진짜 이런 가방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너무 편해서 잘 들고 다니고요. 프라다 가죽이 이걸 사피아노 가죽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죽 자체가 내구성이 되게 좋아서 정말 그냥 나 여행 다닐 때 막가방. 솔직히 다른 거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는 아닌데 더 로우라는 그 브랜드예요. 근데 이거를 외국 모델들이 되게 많이 드는 브랜드고 가장 최근에 산 가방이 얘인 것 같아요. 명품에 너무 질렸어. 로고가 이렇게 많이 달린 가방도 조금 지겹고 되게 그냥 심플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 가방이에요. 켄들 제너가 엄청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켄들 제너가 이 가방을 든 걸 보고 저도 얘를 사실 샀는데 로고가 아예 없어요. 가죽도 되게 좋은 걸로 만들어져 있고 수납도 되게 좋아요. 가방에 어느 정도 각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얘가 되게 좋은 점이 어디든지 매치가 가능해요. 레깅스에다도 들고 정장이나 코트에다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다가 모두 믹스 매치가 가능한 진짜 디자인인데 로고가 하나도 없어서 고급스러운데 그냥 너무 편안해 보이는. 그리고 약간 명품 가방이 또 너무 많이 티가 나면 조금 부담스러운 또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갈 때에는 이렇게 아예 로고가 없는 가방을 드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에르메스 같은 가방도 로고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알잖아요, 딱 모델명을. 그래서 저는 이 가방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가 하면 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가방인데 일단 컬러가, 얘가 어떤 거에 좋냐면 진짜 올블랙 원피스. 여름에 완전 올블랙으로 튜브탑 드레스 같은 것만 입고 거기다가 얘를 딱 들어주고 검정색 선글라스 딱 끼고 검정색 힐 딱 신으면 포인트로 너무 좋습니다. 마젠타 컬러 느낌인데 나랑 되게 잘 맞는 컬러야. 이 컬러는 한국에 없었어요. 너무 내가 딱 보고선 이 컬러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해가지고 또 픽을 했던 가방인데 제가 가끔 포인트백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보면은 얘도 이 캔버스로 된 또 하나의 투웨이로 들 수 있는데 솔직히 요거는 조금 너무 캐주얼해 보여서 전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체인으로 된 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할 때 이렇게 체인이 있는 경우에 가죽에 닿았을 때 특히 이런 소프트한 가죽은 조금 손상이 갈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체인을 빼서 이렇게 같이 녹아주면 훨씬 더 가방을 예쁘게 잘 보관을 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나의 고야드 가방. 그냥 옛날에 산 가방은 다 잘 샀던 것 같은 게 요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샀지만 지금이라면 절대 이 돈 주고 가방 안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되게
그때 당시 잘 샀던 가방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가방을 여행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고 그 운동 가방으로도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 거 치고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고야드 가방 안에 이걸 완전히 펼쳐서 이렇게 끝까지 넣으면 수납력도 꽤 괜찮아요. 이렇게 네임택도 JJP 되어 있죠. 자, 이제는 좀 내가 사고 안 드는 가방. 못살템. 일단 첫 번째, 얘는 가브리엘 라인이에요. 얘의 특징은 이제 체인이 굉장히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어서 한쪽은 어깨에 메고 한쪽은 이렇게 크로스로 멜 수 있고 그냥 이렇게도 멜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들 수 있는 게 이제 이 가브리엘 가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가 바로 얘입니다. 가방이라고 보기보다는 살짝 지갑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보면 카드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얘의 문제가 뭐냐면 휴대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넣을 수 있었어. 내가 아이폰 되게 작은 거 쓸 때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괜찮았는데 프로맥스 쓰다 보니까 여기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행을 갔을 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때 갖고 다니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덩치가 되게 크잖아. 여기서 봤을 땐 잘 모르는데 밑에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 딱 골반에 덜렁덜렁 거리는 가방인데 우리 엄마 표현을 정확하게 빌리자면 코끼리 비스켓 같대요. 그래서 뭔가 손이 잘 안 갔던 가방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 존재를 잇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가방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나는 제일 작은 사이즈랑 제일 큰 사이즈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출국 가방으로 쓰려고 가브리엘 가방을 샀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안 들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GD가 들어서 한때 되게 흥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얘도 진짜 안 들어요. 샤넬에서 나온 시즌백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가을 겨울 시즌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몽글몽글하고 겨울에 들면 예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수납이 좀 아쉽고 되게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시거든요. 뭔가 얘는 여리여리한 사람들한테 좀 잘 어울리는 가방의 디자인인 것 같더라. 사실 여기도 이렇게 패딩으로 돼 있고 가방 자체는 굉장히 예쁜데 뭔가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샤넬에서 나오는 시즌백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냥 클래식이나 모델 네임이 있는 그런 제품들도 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시즌백은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방들. 얘는 내가 왜 샀냐면 얘는 산책 가방으로 쓰려고 샀었어요. 똥봉투랑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똥봉투 들어있거든요. 네. 하늘에 똥봉투로 쓰다니. 봄에 충격적이야. 왜 안 들고 다니느냐? 결국에 여기도 휴대폰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 가방도 사고선 몇 번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잘 들고 다니는 시즌백도 하나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매는 메신저백 같이 생긴 가방이었는데 근데 지금 엄마가 들고 미니백을 살 때 너무 마이크로한 걸 사면 사실 수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가 하면 또 신발. 근데 사실 신발은 가방에 비해서는 가격도 많이 안 올랐고 가격대 자체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신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산 거 중에 제일 예쁜 거는 얘예요. 돌체앤가바나가 이번에 킴 카다시안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라인이 진짜 섹시해지고 뭔가 킴 카다시안스러워졌어요. 원래 돌체앤가바나가 구두를 되게 잘 만들어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샀던 명품 구두가 돌체앤가바나였어. 그리고 나서 이게 돌체앤가바나 신발은 나한테 있어서 두 번째 신발인 것 같은데 신었을 때 압도적으로 섹시해요. 요 발 들어가는 부분에 스트랩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심플함에서 오는 섹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끝판왕의 섹시함을 달릴 수 있는 신발이고요. 뒤쪽에 보면은 로고가 또 금색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뒤쪽에서도 포인트가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샌들이지 않나. 그리고 짜잔!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 루브탱 제품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섹시한 구두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힐도 유명한데요. 이 앵클 부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단 그냥 라인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광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기본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37을 신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36 반이에요. 국내 이거 한 족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내 발에 꾸겨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그만큼 신었을 때 진짜 섹시했고 매장 직원분들이 제가 이걸 신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섹시해요 라고 하셨을 정도로 초섹시의 끝판왕을 달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섹시한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 그럼요.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잘못 산 신발들이 몇 개 있는데 의외로 얘가 있어요. 마놀로 블라닉.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발이잖아요. 근데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아찔한 힐 라인과 비교하면 조금 뭔가 뭉툭해요.
핏도 뭔가 좀 뭉툭하고 디자인 자체도 이 블링블링한 부분이 탈부착이 되는 모델도 있지만 얘는 일단 탈부착이 안 되거든요.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옷을 되게 코디하기가 어려워져요. 얘는 약간 세틴으로 된 디자인인데 완전 드레스 슈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살 때만 해도 내가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나는 의외로 되게 심플한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고 되게 솔리드한 컬러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블링블링한 드레스 슈즈를 신을 일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놓고 별로 안 신었던 신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정말 사고선 별로 안 신었던 신발인데 팬디에서 옛날에 샀던 신발이에요. 보시면 얼마나 신지 않았는지 이 밑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지가 잡지에서 신고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그건 수지가 신었기 때문에 예쁜 거였어. 물론 이제 현장에서도 신어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신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안 어울려요. 허벅지가 두꺼운데 이 발목에서 끊어지는 신발을 신으니까 약간 돼지 족발 같은 느낌? 돼지 족발 같은 느낌. 이 부분 자체가 넣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넣고 빼는 것 자체가 일이고 거의 지금은 장식 용으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대단한 또 신발이 있는데 짜잔, 이거는 그 샤넬에서 크루즈 컬렉션으로 아마 나왔던 컬렉션에서 제가 구매한 신발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샤넬이라고 마크가 아주 자그맣게 써있기는 한데 이때 컨셉이 뭐였냐면 살짝 그리스 로마 신화가 컨셉이었던 그 시즌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는 쇼핑을 좋아했냐면 샤넬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에서 보통 쇼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1년에 4번만 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에 SS 시즌, 프리 SS 시즌에서 거의 2번의 쇼가 있어요. 한 시즌당. 그럼 이제 나는 그거를 다 봐요. 룩북을 다 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까지 다 미리 픽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또 셀러님한테 미리 다 연락을 해서 나 요거 받고 싶다. 그래서 미리 픽도 다 해놓고 그리고 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훨씬 옛날 전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컬렉션에서 굉장히 사고 싶은 옷들이 많은 거야. 나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신발이 바로 이게요. 여기를 넣은 다음에 이 끈을 감아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끝에 묶어주는 거예요. 약간 글래디에이터 슈즈 같은 느낌? 이 신발이 그때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왜 그렇게도 그다지도 이 신발이 예뻐 보였는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 다른 컬러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국내에는 이 컬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받은 게 바로 이 신발입니다. 한 번 신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발리 가가지고 한 번 신고 사진 찍고 그 다음부터 안 신었을 거예요. 일단 묶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 허벅지가 되게 두껍잖아. 줄줄줄줄 내려오고 더 이상 제가 샤넬에서 그 어떤 옷도 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이게 사람이 성숙해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뭔가 아무리 명품이라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아이템이나 옷에 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입는 것보다 진짜 내 몸을 잘 표현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더 돋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뭐 지금보다 더 잘 보일 때도 있었고 단순히 명품이 좋아서 내가 비싼 재화를 소비하고 그것을 걸치고 다닌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서 쇼핑을 했었는데 의류도 굉장히 많이 사고 지금도 코트랑 자켓이 굉장히 많은데 안 입잖아요 결국에. 만약 내가 진짜 약간 모델처럼 날씬하고 마른 스타일이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그런 브랜드들 그냥 인터넷에서 해외 쇼핑몰에서 쇼핑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명품 소비 자체에 대한 그게 조금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효율성을. 인테리어로. 아 그래서 요새는 내가 이거 가방을 살 때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 소파를 700 얼마를 주고 샀거든요. 생각해봐. 지금 이 소파 가죽이 얼만큼이야. 이렇게 큰 가죽의 소파가 700 얼만데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라니. 이 가방 사가지고 내가 거의 한 6년 7년 동안 몇 번 드는 줄 아세요? 10번에서 20번 사이 들었어요. 근데 가군 얘는요?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었으면 네. 난 안 살 것 같아요. 내가 이 가격이었으면 난 명품에 입문을 하지 않았어. 너무 비싸잖아 인간적으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명품을 사겠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 건 시계입니다. 중고를 사셔도 괜찮아요. 거의 롤렉스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일정하거든요. 이제는 시계값이나 가방값이나 비슷해졌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 사고 싶은 것들의 단위가 더 커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 건물. 건물이나 집에 약간 욕심이 생긴 다음부터는 솔직히 가방이나 이런 거는 눈에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내 건물주나
내 집주인을 이제 만나러서 계약을 하러 가잖아. 그들은 명품이 하나도 없어. 되게 수수하더라고요.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마냥. 이제는 내가 그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만약에 음. 꼭 하나만 추천한다. 이거 하나 있으면 다른 건 명품 안 사도 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많은 그 막 패션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그래도 샤넬 미디움 블랙 하나 있으면 뭐 결혼식에도 들 수 있고 결혼식 가면 다 이 가방 들고 있어요. 인생에 꼭 하나의 명품 가방을 들겠어. 후계세 없어. 그냥 차라리 그 값으로 다양한 가방을 드는 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재산적 가치로 내가 하나를 소장하고 싶다 싶으면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의 가방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건 맞다고 생각해요. 클래식한 모델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행을 안 탄다는 건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해서 돌아오더라도 거기에 어디에다 매칭을 해도 그 가방은 어울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매력이 없어 보이거나 디자인적으로 뭐가 특이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제일 많이 오래 들게 되는 가방들이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진짜 돈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약간 세컨 파트 같은 브랜드에서는 절대 가방을 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렌시아가, 셀린, 클로에, 생로랑 안 삽니다. 생로의 가방이 있긴 하지만 클러치고 제가 구찌 가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네요. 구찌가 없네요. 네, 저 구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구찌 의류를 좀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이 너무 볼드하다 보니까 몇 번 입기는 하겠지만 자주 입을 수 없고 튀다 보니까 매칭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래식 미디움은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유행이 바뀌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진짜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이걸 24개월로 사야 돼?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명품, 뭐 물론 이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비싼 명품들 중에 단 하나도 할부로 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재정 상태가 아주 명품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지금 안 사도 돼요. 물론 뭐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요새 또 유행 문구가 있잖아.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도 나중엔 사면 돼요.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소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가방을 사도 얘를 내가 편한 마음으로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정말 너무 갖고 싶으면 플렉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자유지.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마켓은 언제 하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또 제가 갖고 있는 잘 산 아이템, 후회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쫙 봤는데 참 보니까 향수 돋네. 요즘 명품 소비를 굉장히 조장하는 하울 컨텐츠, 이런 문화들, 플렉스 이런 거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나는 소비를 장려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왜 명품을 샀냐 하면 이 명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왜냐면 나는 되게 흑수저였잖아. 내가 언감생신 백화점에 가가지고 샤넬 가방을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나는 성공했어. 그런 이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갖고 싶어서 산다기보다는 얘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라는 것에 대한 사실 엄청난 동기부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가방 몇 개라도 마음대로 사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걸로 원동력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나의 뭔가 근심 걱정이 되고 내가 다음 달에 돈을 낼 때 너무 고민스럽고 구매를 할 때 망설여진다 라고 한다면 그 소비 자체가 건강한 소비는 아닌 것 같아요. 꼰대 스타일이 되려고 그러네. 저는 가방을 사고 막 뭐도 사고 많이 샀지만 그거 외에도 저축도 되게 많이 했어요. 욜루 상관없어요. 난 지금 즐기면 내 인생을 즐길 거야. 10년 지나서 살짝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시에 내가 정말 소비했던 그 많은 명품들을 사지 않고 그 돈을 투자를 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때 그 소비를 후회하냐? 만약 내가 그때 그 소비를 하지 않았다면 멈췄을 수도 있어. 적당히 이렇게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인생 행복하게 하하하 즐기면서 살자. 아예 애초에 유튜브를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제이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100만 원 찍어서 돈을 벌었구나. 돈은 그 전에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장려하는 거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다시 돌아가면 이 명품을 산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살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샀으면 강남에 건물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 잠이 안 와. 열받아가지고. 인생에는 여러분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한 번 놓쳤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타이밍에 결국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이나 소비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살아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 파이낸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욱 미래를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돈 많이 써본 언니가
생각을 해보니 굳이 그 돈 쓸 필요도 없더라. 가끔 한 번씩 지름신이 올 때 저도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또 찍고 싶을 때 찍을게요. 안녕.